t값이 이상이래. 축 딱 쓰잖아, 그치? 축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여기 2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2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최대값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t값이 얼마일 때냐면 2야. 그럼 t라는 것은 즉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였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2일 때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제곱을 곱하면 2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 곱하기 2의 x제곱 넘어오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은 0. 그럼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0으로 딱 나오네, 그치? 그러면 결국 2의 x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우리가 찾는 x값이 얼마일 때? 0일 때라고 이렇게 딱 찾아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를 봐야 돼.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 풀이를 조금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필기 잘 해두고. 대상아 올 때 비었었니? 아직 오는구나. 야, 이 다채로운 색깔을 쓰지를 못하네. 검은색으로 하니까. 다 되셨습니까?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셨구나.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1 봅시다. 유형 11. 11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볼게. 지수 방정식인데 이것도 방정식을 푸는 건데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그러면 A의 x제곱을 t라고 하면은 A의 2x제곱은 t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풀어볼 것은 바로 밑에로 문제로 얘는 아까 그거 너무 비슷한 거라서 너희가 조금 힘들어할 합성함수 가볼까? 자, 합성함수 가봅시다. 자, F에 gx 보이죠? gx를 그대로 해보자. 2x 플러스 2 요거는 g에다가 fx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fx는 2의 x제곱 요렇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자, 자, 그럼 좌변은 여기 있는 x 대신에 지금 2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2에 2x 플러스 2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우변은 g에 있는 x 대신에 요 x 대신에 지금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요 플러스 2를 없앨게 하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뭐가 곱해지는 거니? 2를 앞쪽으로 빼면? 그렇죠. 4가 곱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모든 항을 2로 나누자. 그럼 얘가 2가 남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도 1이 되는 거겠네.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아니 2의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되겠네. 물론 그 유형 설명에서는 뭐 a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뭐 인수분해 하시는데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겠죠?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과 그냥 2의 x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 치환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러면 위쪽 식에서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아래쪽 식에서는 1일 때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지수함수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우리는 x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0 하나밖에 없겠군요. 됐죠? 상문제가 두 문제라서 또 반복되는 거 하나 더 풀어볼게. 다 적었어? 요거. 이제 조금 빠르게 가볼게. 얘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t 값은 2 이상이야.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3t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7t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여기는 3t,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나? 잠깐만. 15가 되는데 안 되는데? 아닌데? 뭐지? 마이너스 10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네, 그치? 자, 그럼 t 값은 항상 2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겠죠? 그럼 3분의 10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t라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3분의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의 모든 항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면 3의 2x제곱 그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을 이쪽에다 뺄게. 는 0으로 바꿀 거니까. 여기다 곱하면은 플러스 10 곱하기 3의 x제곱. 왜 모든 항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가보자. 3의 x제곱 3 곱하기 3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디? 마이너스 10이네. 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면 3의 x제곱이라는 것은 3분의 1 또는 3 되겠죠. 잠깐 내려서 그러면 x라는 것은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냥 3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모든 실수의 곱은 마이너스 1, 3번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나마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유형들이야. 근데 12번 유형은 조금 힘듭니다. 자, 45번 하나만 풀어보자. 45번 대표 유형. 이번에는 소리가 뭐지? 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딴딴딴딴 8 곱하기 8에 마이너스 x제곱. 알아. 8에 x제곱 하면 아니 된 사람들은 안 봐도 돼. 8에 2x제곱. 저놈만 보라는 거야. 마이너스 6 곱하기 8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그러면 8의 x제곱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가 4 하고 2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왔어? 인수분해서? 됐어? 요 식은 이해됐어? 여기다가 8의 x제곱 곱하면은 얘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의 x제곱 곱해서 넘어왔지. 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의 x제곱 곱하면 얘가 1 되면서 요것만 딱 남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된 거야. 그럼 인수분해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괜찮죠? 그럼 여기서 얘는 2의 3x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1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수끼리 서로 같다 해서 x는 3분의 2 여기서 지수끼리 서로 같다 해서 x는 3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게 베타네.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하면은 2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천천히 필기하시고요. 어. 다른 애들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정말 좋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요거는 지금 두 문제밖에 없는 거거든. 유형 12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지금 다른 종류로 나오겠대. 뭐 A의 X제곱이 나오고 B의 Y제곱이 나오면 뭐 대문자 X 꼭 대문자 X 대문자 Y를 쓸 필요는 없어. 아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대충 유추했을 때 되는 거를 생각해도 되고 진짜 안 되면은 저렇게 치환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요거를 한번 가보자. 여기서 뭔가 되는지. 자, 첫 번째 식이 4 곱하기 2의 X제곱 됩니까?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3분의 1 곱하기 3의 y제곱이 되겠죠? 얘가 11 같이 필기합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제곱을 앞쪽으로 빼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2x제곱이죠?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3의 y제곱이 되겠네? 얘가 28이래. 됐죠? 자, 그러면 이대로 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분수 때문에 뭔가 유추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다 3을 곱해.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은 33. 그 다음에 얘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3의 y제곱 2 곱하면 56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2x제곱이 뭐일 때 3의 y제곱이 뭐일 때 저 식이 성립함을 생각할 수 있으려나?
유추할 수 있겠니? 유추만 되면 되게 쉬운데.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개수를 맞춰서 뭐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2의 x제곱이 뭐일 때 3의 y제곱이 뭐일 때 33, 56 식이 맞겠죠? 33, 56 일단 2x제곱은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3의 y제곱은 뭐 1, 3, 9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위의 식이 성립하고 아래 식도 성립하는 거를 13? 얘가 1이고 12, 3 안 되는데? 어? 아니 2x제곱이 얼마고 3의 y제곱이 얼마일 때? 얘가 2고 얘가 9? 그러면 2, 24, 9 하면 33 나오고 2고 9, 6, 54 오, 그러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때니까 x 값은 1 y 값은 2 그렇지. 이런 건 이렇게 유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연립 절대로 개수 맞추려고 막 11을 곱하고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게 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가장 편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잘 찾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됐죠? 자, 다시 연결이 끊겼으므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좀 더 화면을 크게 했습니다. 자, 유형 13번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에서 이제 밑부분과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서 밑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수도 판단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밑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지수가 어떻게 다르더라도 밑이 만약에 뭐가 나오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질까? 뭐의 세제곱, 뭐의 네제곱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그 밑이 뭐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겠니? 밑이 1일 때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겠죠?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요거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이 2하고 만약에 3이 나와 있대. 그럼 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질까? 그렇지, 0. 요거 두 개만 딱 일단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판단하는 게 유형 13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내려갔는데. 자, 52번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좌변은 x의 x제곱과 x의 6제곱이 점이라는 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x의 x 플러스 6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x의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단조건에서 x는 양수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겠대.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밑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지수가 다르잖아, 그지? 지수가 다르니까 밑이 뭐일 때 결국 1이면은 뭐의 1의 몇 제곱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으로 가보자. 자, 밑은 x로 똑같아. 그럼 지수를 둘 다 똑같이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어, 그지? 그래서 이때는 지수가 서로 같을 때 x 플러스 6하고 그 다음에 3x하고 같을 때 그럼 2x가 6이니까 결국 x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되겠네, 그지? 그럼 결국 알파 제곱 1, 베타 제곱 9 그래서 답은 10 이런 식으로 탁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다를 때는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
53번 같은 거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53번 같은 거도. 자, 요번엔 지수가 x 플러스 2로 똑같네. 그럼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을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밑 조건에서는 x 플러스 1이 5일 때 결국 x가 4면은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상관없겠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밑이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얘가 5가 아니면 지수 쪽에서 아까 전에 지수가 뭐가 되면은 밑이 다르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0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지수인 x-2가 0. 결국 x값이 2면은 뭐의 0제곱은 항상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6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 부분이 지금 중문제 하나만 남겨놨는데 저게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때 문제를 숙제로 하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세 문제밖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뭐 부등식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14번 유형 정도로 가보자. 14번 유형 내려가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a의 2x제곱이 보인다. 그러면 뭐 a의 x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t로 치환할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항상 지수함수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이 묻는 거는 이거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 t로 치환하면 t가 근입니다. t라는 것은 a의 x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있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죠. 요때는 x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근입니다. 그러면 요때는 뭐가 근이 되냐면 a의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지수 쪽에서 많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들어지겠니? 곱했을 때죠. 그래서 얘를 어떤 지수 쪽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치환한 거에서는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그래서 두 근의 곱이니까 Q 결국 요 방정식에서는 A분의 C, Q가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 쪽에서는 X값 알파 베타를 더한 걸 구하시오. 그러면 치환한 거에 두 근의 곱을 구할 거고. 그럼 반대로 로그 쪽에서는 알파 베타를 구하랄 거야. 그러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를 더해야지 진수의 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하면 곱, 곱을 구하라고 하면 합.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지수와 로그는 항상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한 기억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대. 여기서 x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해 볼게. 그리고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식이 첫 번째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확한 개념으로 이차함수 개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요거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 알파, 베타가 같지 않으니까 얘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둘 다 어떤 값을 가진다? 양수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같지 않다는 개념으로 첫 번째로 두근이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크다라고 갈게.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런데 요 개념, 요 개념, 양수. 얘가 두 번째인데 여기는 별표를 칩니다. 자, 2의 알파 제곱도 플러스고 2의 베타 제곱도 플러스야. 우리는 고1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두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 나오면 뭐 판별식을 쓰는 거고, 근데 두근의 부호까지 결정나면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뭔지 기억납니까? 지금 이 개념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수투가 또 나와. 두근의 부호가 둘 다 양수다 또는 서로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다. 두근의 부호까지 결정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부호가 결정나면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될까? 근거 계수의 관계를 해줘야 돼. 자, 왜냐면 잘 봐. 두 번째,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지? 그러면 두근의 합도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죠.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그럼 두근의 합은 식이 뭐 잘못됐나? 어? 왜 마이너스 4T지? 와, 그걸 이제 얘기해 준 거야? 아니야, 내 잘못이지.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두근의 합은 4죠. A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양수. 얘는 무조건 만족하고 있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양수죠? 그러면 A분의 C 결국 마이너스 A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도 양수.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3개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결정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해주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렇지.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가볼게. 요거. 자, 요식도 가볼까? 정리하고 갈게. 3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는 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됐니? 자, a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서 두근이라는 것은 x값을 의미합니다. 그 x값이 1대 2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두근을 우리는 b, 2b라고 이렇게 딱 넣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의 x제곱을 t라고 놓을 거야. 똑같죠? t제곱 플러스 3a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15 마이너스 3a는 0.
그러면 여기서 두근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니? 3의 b제곱하고 3의 2b제곱이 두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을 써보자. 두근의 합을 써보면은 두 개 더하면 3의 b제곱 플러스 3의 2b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써볼게.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냥 지수끼리 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3의 3b제곱이 되겠네. 얘가 15 마이너스 3a 요렇게 되겠죠. 자, 3문제니까 풀이가 좀 길 겁니다. 조금 내려갈게. 자, 그러면 요거를 풀 때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3a가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요 좌변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3의 3b제곱은 15 플러스 3의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2b제곱. 됐죠? 자, 이걸 만족하는 거를 뭔가 찾아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 또 치환해야 돼. 3의 b제곱을 뭘로 치환하지? p라고 할게. 그럼 얘가 p의 세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p의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5는 0 되겠죠? 자, 3차 방정식이야. p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는 0이 되겠니? 응? 3. 아, 그러면 여기는 p-3 그 다음에 최고차항 때문에 p제곱이 되고 이 차항이 플러스 2p가 나와야 되겠네. 상수항 때문에 플러스 5가 돼야 되겠네. 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뒤에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요게 는 0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결국 P라는 놈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 값은 1. 자, 그러면 B 값 1을 우리는 여기다가 딱 집어넣을게. 딱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4.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어렵죠? 됐습니까? 자, 부등식 한 유형 정도 조금 더 할게. 그리고 테스트가 저번에 우리 지수함수를 한번 봤잖아, 그치? 근데 진도보다 더 빠른 테스트를 원래는 내가 그래도 좀 기억하고 있겠지 싶어서 테스트를 좀 봤는데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는 진도보다 좀 느린 쪽으로 테스트를 다시 볼게. 그래서 처음부터 12문제를 조금씩 다시 돌아가서 앞쪽 부분부터 천천히 봐오도록 할게. 자, 부등식 갑니다. 자, 이번에 자,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밑이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x값이 얘보다는 뒤에 게 더 크죠? 그러면 함수값도 더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우리는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우리는 반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어디도 만족하려면 로그 함수에서도 로그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60번 가볼게. 자, 우변은 나는 이렇게 고칠게. 10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10분의 1의 제곱을 풀어서 2-4x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10분의 1에 x-8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자, 밑을 똑같이 맞춰준 상황에서 우리는 밑을 판단합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우리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x-8과 그 다음에 2-4x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5x라는 것이 10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1번으로 간단하게 나오겠군요.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정도가 쉬운 거고 그래프 쪽 나와 있는 것도 하나만 더 하고 자, 이런 거. 자,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활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요 부등식에만 보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밑만 판단합니다. 밑이 5죠?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지수 마이너스 fx와 그 다음에 지수 마이너스 gx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fx가 더 크다. gx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fx가 직선입니다. 직선이 gx 이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0보다 큰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x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딱 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숙제는 65번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할게.